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가 오프라인 강연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토요일은 광주로 갑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3층 301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오후 1시에 KW 컨벤션 2층 컨퍼런스 C홀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이야기를 듣고 가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의 모습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출발해 본다면요, 시장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요, 사실 미국이 반등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이 아래쪽인 32,300포인트와 31,000포인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박스권에서 그냥 아래쪽에서 간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무엇을 간보고 있느냐, 내일 이제 FOMC가 있죠. 이제 드디어 대망의 금리를 올리는 거는 0.25% 올릴 거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금리 올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근데 미국이 약간 진퇴양난이에요. 금리를 올리자니 위기가 올 것 같고, 또 내리자니 그것도 위기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아무래도 강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올리려고 하니까 은행이 좀 부실해지고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은행에 대한 어떤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이제 대형 은행들이 지금 망해가는 은행들 좀 인수해 나가면서, 그리고 금융 지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 은행은 해결이 되고 있다. 그 말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일단 높은 거죠. 그리고 올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것도 아마 고금리로 일단은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은행이라던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보긴 하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FOMC를 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바로 올라가기가 조금 힘든 거고요. 지금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먼저 미리 지레 겁먹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FOMC를 보고 움직여 보겠다. 그러니까 FOMC를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도 방향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는 상태로 진행이 될 거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주도주라고 할 만한 기업들은 사실 많이 없어지게 돼요. 그냥 품절주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급등이 나오게 되고, 개별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N자 반등이라고 하죠. 이런 N자 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는데, 상한가에는 2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10% 이상에는 16종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포인트가 되고요. 10% 이하에는 코원 플레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정리매매 한다라고 해가지고 상장 폐지 첫날 이기 때문에 이제 급락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 셀바스 헬스케어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요, 셀바스 헬스케어는 셀바스 AI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죠. 의료 AI라던가 AI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이 나올 때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가 같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이제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가 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헬스케어가 조금 더 가벼운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셀바스 AI는 지금 시가총액이 벌써 7천억인데요. 셀바스 헬스케어는 2,300억 이다 보니까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올라오게 된 게 AI 관련주들이 다시 가기 위해서인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쉬어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마지막 불꽃쇼를 터뜨리기 위해서 약간 N자 반등의 형태로 신고가를 쓰는 형태가 나온다. 어쨌든 이 신고가 이후에 나오는 슈팅이 마지막 불꽃이 될 수 있으니까요, 괜히 단타 들어가셨다가 물리셨거나, 또는 단타 들어가는 게 성공했다거나, 또는 이렇게 들고 있던 분들이 수익을 못 챙기고 있다가 이제 팔 걸 하다가 어제 팔 걸로 바뀌었던 그런 분들이 지금은 이제 팔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매도를 잘 하시고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 관련주는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가 조금 강하게 너무 오버스럽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지, AI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아스타입니다. 사우디 국제산업단지 회사에서 지금 투자 목적으로 실사를 진행했다. 그래서 투자가
유치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투자금은 최대 6,520억에 달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한가 가서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인데 6,000억을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어제 온라인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이거 조금 오바스러운 상승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거 작정하고 끌어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15,000원이라든지 2만원짜리까지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전주들은 상승을 폭등을 시킨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폭등이 되고 나면은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세력들이 끌어올리고자 하는 자리까지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소 매집을 5,000원대에서 조금 비싸게 산다면 6,000원대 들고 있다고 예를 들어 봤을 때 이걸 지금 이렇게 터무니없는 뉴스와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뉴스를 가지고 급등을 시키고 있는 어떤 누군가 주체는요. 제가 보기에는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때까지를 목표가로 잡고 있지 않을까. 그 말은 그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도중에 우리는 안전하게 나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기까지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들이 조금 이렇게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구간이 될 텐데 그까지 너무 다 욕심내고 있다가는 오히려 괜히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스타를 평상시에 이게 4년 적자 위험도 있었고 치매 진단 키트라던가 치매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기업이라서 그리고 앞에 보면은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라서 뭐 이걸 사서 들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가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스타를 들고 있는 분들은 많아봤자 한 2~3명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없고 이제서야 사고 싶어서 달려들 사람들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단타성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은 사실 실력이 있는 거 아니고서는 저는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기업들은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에너지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강원이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무수수산화 리튬을 생산해서 양극재 제품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2차 전지로 엮여서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뭐 좋은 기업입니까 나쁜 기업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적자 흑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올라왔을 때 괜히 사셔가지고 장기 투자 한번 해보겠다 시고 여기 사셔가지고 장기 투자하시게 된다면 최악의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래 정지 이후에 나오는 테마이기도 하고 요즘에 2차 전지로 그냥 잘 엮여가지고 운이 좋아서 올라온 기업이니까 들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을 챙기시고 절대로 이런 자리에서 장기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역시 개별 호재와 뭐 N자 반등 또는 기술적 반등이라던가 기술적 상승 빼고는 뭐 별 볼 일 없는 시장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 너무 눈독 들이시거나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관망하시면서 우리도 FOMC가 어떻게 끝나는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아마 하락 쪽으로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2200포인트까지 이렇게 밀리는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많이 혼잡한 장세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기에 거의 가까운 작전주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정신줄을 딱 꽉 잡으시고 절대로 현혹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 강인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